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증시가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배고프지만 그래도 어제 공부했던 상승 잉태형 그 차트에 힘입어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증시 하락세가 안정되고 일본이 반등하면서 뉴욕도 좋았는데요.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S&P 500 내 11개 부분 모두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전문가들은 단 한 번만에 이렇게 V자로 올라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도 그렇다고 이게 하락장의 시작은 아닐 거다. 그냥 단기 변동 후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요렇게 본다고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어제 엔비디아는 3.7%, 메타는 3.8% 상승했으며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팔란티어는 호실적과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하며 10%나 급등했습니다. 자, 하지만 애플은 어제도 하락했습니다. 이거 주주분들은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애플은 1% 하락했고 그 이유가 뭔가 알파벳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던 점과 워렌 버핏이 대량으로 매각한 그 소식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의 반독점이랑 애플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아이폰을 우리가 키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키면은 구글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대가로 구글로부터 해마다 수십조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알파벳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십조 원씩 받았는데 그 돈이 사라지게 되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단기간으로는 좀 아쉽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애플은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절반이나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 같아도 애플을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버핏도 팔았는데 네가 뭔데 이걸 네가 뭔데 애플을 들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도는 하지 않더라도 저점 매수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 때문에 어제 같은 불장에서도 애플은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기업은 엔비디아의 서버를 탑재하는 기업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나타낸다라는 생각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분기에 이 친구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한번 까봤더니 2분기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1분기 대비 4%나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월가 예상치보다 높았고 주식도 10분의 1 분할 발표도 하긴 했으나 시간에서 주가는 13%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내에서 이제 이 친구가 많이 빠지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내기도 했었죠. 오늘 저녁 엔비디아 주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친구도 시간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리비안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손실액은 14.6억 달러로 1년 전 12억 달러보다 손실이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은 1년 전 대비 약 4천만 달러가 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시간에서 7%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증가했고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나 감소한 86센트를 기록했고 예상치 92센트를 밑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좋지 않아 결국 시간에서 무려 16%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우리나라에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데 그 실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뒤에 계속 보겠지만 이제 혹시나 이러한 실적 때문에 주가 하락이 한 번 더 나타날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증시 하락 이유는 딱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엔캐리 트레이드발 하락.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그 누구도 추가 공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청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AI 투자 과잉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뭐 경기 침체다 보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 중심에는 반도체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아니 길이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 엔캐리 트레이드발 이것 때문이 아니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전 또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으나 사실 다른 기업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 과잉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걱정도 분명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앞으로 한 최소한 몇 개월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침체든 둔화든 둘 중 하나는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급락에 대한 걱정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침체가 나타나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총 11번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1980년 이후만 보자면은 80년, 82년, 91년, 09년, 20년 이렇게 거의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침체가 발생한 해외 수익률을 보면은 대부분 오히려 뜨거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82년과 91년, 물론 좀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리세션이 나타났고 그런데 미국은 주가가 올랐는데요. 한국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그때부터 디커플링이 확실했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30년 전부터 통용되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들어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한국장 계속해도 되는가? 서기릿이 지금 현재 국장에서 벌써 한 6년, 7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운 게 국장이라고 제 투자 스타일은 뭔가 국장이 좀 맞춰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미국장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야 이거 최소한 한국장 이번에 진짜 바로 넘어가긴 좀 힘들고 조금만 회복하면은 미국으로 반은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투세 이슈 이 이슈도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은 아마 연말쯤에는 한 50%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입니다. 삼성전자의 좋은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잠시 나오긴 했었죠. 자, 로이터에서 삼전이 엔비디아의 HBM3E 8단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4분기부터 공급이 이뤄질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삼전은 또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고객들과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결정 난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기대감이 나와서인지 4%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러한 루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큰 건지 그리고 약간의 그 소스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진짜 곧 통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다음입니다. 증시가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전을 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개인분들 진짜 삼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 당연히 냅두면 오른다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항상 이 전략은 성공하는 전략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삼전이 6% 넘는 폭락을 한 거 한 6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두가 놀라면서 몇몇 사람들은 던지기 바빴으나 하지만 폭락 후 한 달 뒤에는 대부분이 상승을 했고요. 한두 번 빼고 상승을 했고 그 한두 번 또 거의 보합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100% 상승하는 모습 1년 뒤에도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냥 줍줍했다면은 1년 뒤에는 아무리 못해도 조금의 플러스라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까요? 개인 투자자는 최근 들어 2조 가까이 쓸어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일단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투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이 폭풍 매수하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락장에서 특이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큰 폭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낙폭이 큰 코스닥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샀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는 1조 가까이 매수하면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등 바이오를 크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구나 라는 걸 우리는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당연히 이렇게 크게 매수했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샀겠죠. 에코프로 친구들, HPSP 등 2차전지와 코스닥 시총 상위 주도 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근 들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바이오의 급등까지 오늘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전기차 혐오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큰 피해까지 나타나면서 이제 여기저기 아파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아니, 야, 전기차 혐오 그건 아니고 저기 봐봐 불 나잖아. 그런데 불 나면은 끌 수가 없댄다. 그러면은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불 나면은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지하 주차장보다는 지상에다가 전기차를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아파트는 지하에다가 전기차를 주차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소유주분들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심 불안하기도 해서 내 차의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인지 알려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가 1억이 넘는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알고 봤더니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포비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러한 걱정 때문에 또다시 2차 전지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에도 분명 영향을 줄 것 같고 저기를 또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전기차를 렌트해서 한 타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속도감도 확실히 느껴지고 자동차가 조용한 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소식을 보면은 한 1년 한 1년 뒤에 사볼까 좀 더 기술이 좋아지면 사볼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나빠질지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LNF 지옥문이 열리나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쇼크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LNF의 실적도 안 좋게 나타나며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무려 23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웃긴 거는 지금 가격이 93,000원이라 사실 이 정도면 진작에 아니 한참 전에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주주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3분기부터는 실적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우리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3분기부터는 2차 전지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몇몇 정찰들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정찰병 싹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3분기부터는 바닥을 칠 것으로 몇 개월 전에는 예상을 하는 그런 리포트가 많았으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내년 1분기나 되어야 흑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나 오늘 실적 미쳤어요.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성장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액 8,700억을 달성하며 이는 작년 대비 66%나 증가한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이오 시밀러가 뭔가 특허가 만료된 약을 다시 복제해서 만든 약을 말합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잘하는 거고 대표적인 약으로는 램시마, 트룩시마가 있죠. 실적이 대박을 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고 유럽에서 5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뜨면서 오늘 셀트리온은 8%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며 바이오 강세에 힘을 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브도 후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써내는 모습. 요즘 뭐 엔터주 안 좋다 했지만 하이브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BTS 슈가의 음주 전기 킥보드 운전 이슈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킥보드라서 빨간불은 계속 켰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엔터주 투자가 정말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고 제발 다른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SM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박살이 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비 마이너스 30%, 순이익은 마이너스 70%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하지만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인지 SM돈을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늘 딱 보니까 바이오가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써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매출 구성을 보면은 의료기기가 50%, 나머지가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적 성장 예상치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매년 20%가 그냥 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올해 예상퍼는 16으로 나름 저평가 매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목표가 평균을 보면은 20만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파마리서치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낸데 한번 52주 신고가 낸 기업은 또다시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더 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대세인 걸 또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대왕고래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또다시 대왕고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 가을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나온 소식에 따르면 정부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서 물리 검증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며 주가가 상승했고요. 관련주로는 뭐가 있나? 화성 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등 이러한 관련주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3i라는 기업인데요. 하나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XR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 엔진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측 결과를 봤더니 많이 아쉽습니다. 798건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 경쟁률은 230대 1. 이 정도면 공모가 하단, 무조건 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공모 밴드는 12,500원에서 15,500원. 그러면 한 만원 정도 하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봤지만 15,500원 상단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냥 이 기업은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기를 무조건 패스하도록 하고 기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모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어서 보자면은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가 청약할 만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내일부터 청약하는 기업입니다. 전진건설로봇. 이름부터 뭔가 멋있는데요. 이 친구는 건설 기계 장비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죠. 수혜측 결과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2,000이 넘는 기관이 참여했고 870대 1의 경쟁률 나쁘지 않죠. 그리고 공모밴드는 15,700원이 상단이었는데 조금 올려서 16,5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대부분은 18,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네요. 또한 유통 가능 물량이 확실하게 적습니다.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2,400억으로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진짜 매력은 이겁니다. 뭐에 관련된 기업이라고요? 맞습니다. 건설기계 장비, 재건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매력이 분명히 있어서 기름들 청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이틀 연속 좋긴 한데 그 가운데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조정이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